자, 오늘은 역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보시면 f와 g라는 함수 대응관계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걸 보고요. 여러분이 f와 g의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관계를 아래 1번, 2번에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같이 해볼게요. F 먼저 해보면 F는 1은 10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대응이니까 10이 1로 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5는 3으로, 15는 2로 이렇게. 자, G의 반대 방향으로 대응도 마찬가지. 그럼 10은 1로, 15는 2로도 가고 3으로도 가는 이런 형태.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지금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 관계를 그려봤는데 이걸 보면서 아래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두 가지 대응 중에 함수가 되는 건 무엇이에요? 1번, 2번 중에 함수가 되는 거. 그쵸, 1번이에요. 1번만 함수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2번은 함수가 안 되는 건데 왜 함수가 안 되죠? 자,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을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는 x에서 y로 대응되던 것에서 y에서 x로 대응되는 반대 방향의 대응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y에서 x로 대응을 시킨다고 할 때 y의 원소 중에 이 5는 지금 하나도 대응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15 같은 경우는 보시면 2로도 대응되고 3으로도 대응되는 상황이에요. 하나의 원소에서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이 돼야지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원소에서 두 개의 원소로 대응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만 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1번만 함수가 된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도 똑같이 함수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우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안 되는 이유가 15에서 2와 3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었던 거냐면 원래 함수 g가 2와 3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같은 값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대응을 생각했을 때 함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1대1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정의역의 각 원소가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게 1대1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1대1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원소가 없으려면 원래 g라는 함수에서 원래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g라는 함수 같은 경우 보면 치역은 10과 15예요. 근데 공역은 뭐예요? 5, 10, 15예요. 즉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치역 공역도 같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을 생각했을 때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적어줄게요. 결국 함수가 되는 건 1번이었고요. 그쵸? 2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였죠. 그쵸?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함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이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래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죠. 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1대1 대응이 될 때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도 역시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되니까 이 함수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원래 함수의 반대 방향, 거꾸로 대응이 되는 거죠. 역으로, 반대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괄호 안에 내용을 채우면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함수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역함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1대1 대응일 때, 그쵸? 그래서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공역의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를 만족하는 그 x값이 딱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한 개 존재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의 각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x로 대응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x에서 y로의 대응이었으면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 y에서 x로 가는, y에서 x로 대응되는 그러한 새로운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즉 y를 정의역으로 하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f의 대응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이니까 반대로의 라는 의미로 해서 역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기호로는 f의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이죠. 그래서 f라고 쓴 다음에 옆에다가 오른쪽 위쪽에 작게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f라는 함수의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의 함수라는 거예요. 대응 관계가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기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이것은 f-1 이렇게 읽진 않아요. 얘는 반대로의, 역으로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inverse를 가져와서 f inverse 이런 식으로 불러요. 네. 자, 그러면 결국 f에다가 x의 원소 x를 넣어줬을 때 y로 대응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확히 무엇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f 역함수에 y를 넣었을 때는 x로 대응돼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역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문제 하나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장 넘어가세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먼저 f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오른쪽 그림을 완성하래요. 자, 지금 보시면 다 대응이 돼 있는데 뭐만 지금 대응 안 시켰냐면 5만. 그쵸? 얘만. 자, 얘가 어디로 대응돼야 될까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래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라는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5는 어디로 대응돼야 돼요? 그렇죠. 1로 대응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야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고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f 역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니에요? 그럼 f 역함수는 f의 반대 방향으로 대응이니까 그쵸? y에서 x로의 대응입니다. 그러면 f 역함수에 1을 넣었다는 건 y의 원소 1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쵸? y의 원소 1을 f 역함수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대응이니까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디로 대응돼요? 5로 대응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함수값은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하나만 문제 더 내볼게요. 자, f의 역함수에 7을 넣었을 때 함수값.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쵸? 7을 f의 역함수에 의해서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대응이니까 이렇게 가서 3으로 대응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역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수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함수와 그 역함수의 합성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함수 f가 있고 역함수가 존재해서 f 역함수라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f에 x를 넣었을 때 y로 대응된다고 할 때 이것은 곧 f 역함수에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온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네, 자, 이 상태에서 f라는 함수와 f 역함수라는 이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해 볼 거예요. 그러면 f 역함수 합성 f를 생각해 볼 거고요. 순서를 또 반대로 해서 f 합성 f 역함수도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보면 첫 번째 것은 자, 요거예요. 자, 얘는 어떤 대응을 먼저 시켜주는 거냐면 f에 먼저 대응을 시켜주는 거죠. 그쵸? 그런데 f는 정의역이 뭐냐면 x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예요. 그쵸? 그러니까 x의 원소에 x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x를 넣어주면 fx가 되고 fx라는 값은 y니까 역함수에다가 y를 넣어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x가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걸 볼 수가 있죠. 두 개를 합성했을 때 x를 넣어줬을 때 똑같이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네.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f 합성 f 역함수를 볼게요. 자, 순서를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f 역함수에 먼저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f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y의 원소 y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넣어주면 f 역함수 y 값이 되고, 자, 이것의 값은 x라는 거 우리가 알죠. 따라서 fx를 구하는 게 돼요. fx는 y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결과가 어때요? 얘도 내가 두 개를 합성한 함수에다가 y를 넣어줬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f와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슨 함수가 되는구나.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즉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의 뜻과 그리고 역함수에서 성립하는 성질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거든요. 자, 요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뒷장 넘어가세요. 자, 뒷장 넘어가서 정리합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무엇이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는 기호를 어떻게 쓴다? f 인버스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것은 x에서 y로의 대응에서 거꾸로 반대로의 대응이기 때문에 y에서 x로 대응하는 대응관계가 된다. 그리고 원래 함수 f에 x를 넣어줬을 때 y로 대응이 된다면 결국 f 역함수에 y를 넣었을 때에는 그것이 x로 대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했던 거. f와 f 역함수를 서로 합성할 때에는 무슨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f 역함수 합성 f일 때는 f에 먼저 넣어줘야 되니까 x의 원소를 넣어줘야 됐죠. 정의역이 x니까, 그쵸? 그래서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결과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된다. 자, 그리고 f 합성 f 역함수일 때는 f 역함수 자체가 y가 정의역이 되는 상황이니까 y를 넣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이것도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더라. 그래서 항등함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 f 역함수 합성 f와 f 합성 f 역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지는 않습니다. 왜 같지 않을까요?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되는 함수예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죠. 얘는 y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죠. 따라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항등 함수이긴 하지만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닌 거죠. 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1번은 2번, 3번은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역함수 구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직접 그것의 역함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까지는 역함수를 표현할 때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이라고 해서 y에서 x로 간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f 역함수에 y를 넣었을 때 x가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정의역의 원소는 x로, 공역의 원소는 y로 우리가 문자를 택해서 y는 fx의 형태로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 y가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요. 정의역이 돼서 이 y라는 게 정의역의 원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x로 바꿔줄 겁니다. 얘를 x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는 함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문자 자체만 y로 이렇게 바꿔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오게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주냐면 y는 x에 대한 식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역함수도 역시 y는 이렇게 f 인버스 x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써줘야 돼요. 찾아서.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역함수 구하기. y는 3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있고요. 자, 이거 함수예요. 이것의 역함수를 구해볼 건데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정말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맞나?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1대1 대응은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것은 직선이 돼요. 직선의 그래프예요.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내면.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러한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1대1 대응인 거는 확인이 됐어요. 1대1 대응.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되니까 이제 역함수 식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역함수 식을 나타낼 때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지만 뭐가? 역함수가, 그쵸?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긴 하지만 이 y가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이것을 x로 표시해서 써줄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공역에 해당하는 이 x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공역의 원소라는 의미에서 y라고 문자를 택해서 써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함수식에서 얘는 정의역의 원소, 얘는 공역의 원소잖아요. 근데 이제 역함수면 정의역, 공역이 서로 뒤바뀌죠. 그래서 얘를 x로 바꿔주고 얘를 y로 바꿔줄 거예요. 문자를. 이쪽이 정의역이 되고 이쪽이 공역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공역의 원소가 될 거라는 의미에서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x는 3y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y는 x에 관한 식이 되게끔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함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꼴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y는 하고 정리를 해주기 위해 y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y는 x-6, y는 3으로 양변 나누면 되죠. 그러면 3분의 1 x-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 돼요? y는 3x 플러스 6의 역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처음에 1대1 대응인 거 확인하고 두 번째는 x, y 문자를 서로 바꾸고 세 번째는 y는 x에 관한 식의 형태로 나타내기. 요 세 가지 순서만 잘 확인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래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발표자는 발표 준비해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